2급 B형 합격 모의고사 2에 실습 파일 불러와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1은 입력 문제가 되겠고요. 자, 입력 문제는 배점 5점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해서 A3부터 G10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입력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러면은 기본 작업 다시 1을 다른 작업을 끝내시고 마지막에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랑은 기본 작업 다시 2 시트부터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2 시트는 각 2점씩 5문제 서식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 시트에는 자, A1셀에 마케팅부 하반부 업무 평가에 자, 특수 문자를 앞 뒤에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2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 맞자 앞에 이렇게 커서를 놓으시고 미음 한자 누르시고 자, 한영키 눌러서 미음 한자.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특수문자가 보이면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보이지 않으면 탭키를 눌러주시면 표보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탐색 단추를 눌러서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특수문자가 보이면 선택해 주시고 뒤에 황자 뒤에도 커서 놓으시고 미음 한자키 눌러서 탭키 눌러주시고 탐색 단추 눌러서 특수문자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 A1부터 j1셀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선택해 주시고 글꼴 크기는 20 글꼴 크기 20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그럼 굵게 기울인 꼴 눌러주시고 행 높이는 40으로 지정하시오 했으니까 1 행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40으로 선택해 주시고 엔터 치시거나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4부터 A5셀 자, 그 다음 A6부터 A8셀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컨트롤 키 누르시고 A6부터 A8 A9부터 A11셀은 자,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3부터 G3 영역은 자, 블록 잡으신 다음에 셀 스타일을 강조색 5로 홈탭에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 자, 테마 셀 스타일에 강조색 5 그 다음 세 번째 C4부터 C11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천의 배수로 표시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한 다음에 뒤에 1000원을 표시하래요. C4부터 C11 영역은 자, C4부터 C11까지를 범위를 잡으시고 자, 셀 서식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1 숫자 1 누르셔도 되고 홈에 있는 표시 형식의 요 대화 상자 보기 누르셔도 이렇게 셀 서식이 나옵니다.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고 자, 사용자 지정에 와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야 되니까 자, 아래 형식 중에 샵, 콤마, 샵 0 넣으면 보기에 1, 500, 000 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보였고 자, 표시 예를 보면 천의 배수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천 단위가 없어야 되고 이 자리에 단위 1000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샵 콤마 000 뒤에 샵 콤마 샵30 뒤에 쉼표 샵을 콤마를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보기에 보시면 1 콤마 0500 자, 단위가 1000원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자, 큰 따옴표 뒤에 1000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보기 확인해 보시면 자, 단위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500 1000원.
100만 단위로 하라고 하면 자, 콤마 쉼표를 2번 넣으시는 겁니다. 확인. 1,500 1,000원. 자, 그러면 네 번째는 A3셀의 직책을 한자로 바꾸고, 자, A3셀의 직책을 직책 뒤에 커서를 누르면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F2 키를 누르면 바로 직책 뒤에 커서가 옵니다. 한자 키 누르시고 직책. 자, 입력 형태가 한자가 선택돼 있으면 변환. 자, 직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B4부터 B11 영역은 이름을 성명으로, 그럼 이름 상자에다 성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반드시 엔터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름을 잘못 입력하셨을 때는 반드시 수식 탭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서 삭제하고 다시 만드시거나 편집을 눌러서 다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렇게 첫 행의 이름으로 만들어도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4부터 G11 영역은 표시 형식을 숫자로 지정하고 그랬으니까 D4부터 G11 영역은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에 자, 숫자 형식으로 지정하고 그랬으니까 또 목록에서 숫자로 지정을 하셔도 되고, 또 대화 상자 보기 눌러서 숫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넣으실 필요 없이 그대로 확인. 자,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A3부터 G11 영역에 모든 테두리 적용.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2는 서식 적용 5문제에서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시트로 와서 기본 작업 다시 3시트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게 되네요. 자, A3부터 D10 영역에 가져오시오 라고 했으면 A3셀에 커서를 놓으시고, 자, A3셀부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고, 자, 파일명은 과학 경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고,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예는 제외하고 가져오래요. 자, 외부 데이터는 위에 데이터 탭에 가서 자, 텍스트 또는 CSV에서 tek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은 요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의 텍스트 CSV에서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이면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 파일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 놓으신 소스 파일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소스 파일의 합격 모의고사에 가면 합격 과학 경시 대회 텍스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불러오시고, 자, 그럼 쿼리 편집기 대화 상자가 나타날 거예요. 과학 경시대에서 구분기호가 쉼표로 되어 있고, 자, 먼저 아래쪽에 와서 데이터 변환 눌러서 그대로 가져올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변환 누르시면 쿼리 편집기로 돌아옵니다. 자, 쿼리 편집기 창에서 지역열은 제외하고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지역열을 선택하시고 열 제거 눌러주시고, 열 제거. 자, 그럼 지역열은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A3셀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냥 닫기 및 로드하면 그 데이터 위치가 지금 가져오는 기본 작업 다시 3으로 가져와지지가 않기 때문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눌러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도록,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눌러서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뜨도록 하고, 표로 가져올 거고 기존 워크시트에 A3셀이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A3셀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A3셀을 다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A3셀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셔야지. 자, 기존 워크시트에 A3셀에 데이터가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A3부터 T10셀까지 가져와졌으면
외부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온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범위로 변환하라고 하면 범위로 변환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범위로 변환은 써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자, 계산 작업 시트로 오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표 1에서 소속이 북부인, 자, 소속이 북부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자, 판매 금액 중에서 소속이 북부인 것만 이렇게 찾아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C15셀에 구하라는 거죠. 자, 조건을 B14, B15 영역에 표시를 해주고, 자,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뒷섬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표시. 그러면 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업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고 라운드는 반올림이니까 이 중에서 라운드업을 써야 되고, 소속이 북부인 판매 금액의 합계는 뒷섬 함수가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조건 먼저, 자, 소속이 북부인이라는 조건을 B14, B15에다 자, 필드 이름과 조건을 같이 그냥 필드 이름 먼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북부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자, 북부도 그냥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 오타 없이 입력할 때는 소속과 북부를 같이 입력을 해 주셔도 됩니다. 소속이 북부인, 반드시 조건은 필드 이름과 조건 아래 셀에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소속이 북부인 것만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100의 자리까지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업 함수가 올림해줘야 되는데, 먼저 합계를 먼저 구해 볼까요? 자, 그럼 뒷섬 함수가 뒷섬이라고 입력하시고 컨트롤 A 누르시거나 아니면 탭 입력하셔서, 자, 함수 인수 마법사를 불러오려면 요 함수 삽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dsum이라는 함수 인수 마법사가 나오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sum이건 dcount건 dcountA건 daverage건 뭐 dget이건 다 똑같이 인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고,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인수가 필드, 세 번째 크리테리아가 조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고급 필터랑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표 1에서 그러면 이 필드 열 번호, 열 이름을 포함해서 필드 이름을 포함한 전체가 데이터베이스 목록이어야 되고, 두 번째 필드가 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드에 필드 이름, 열 레이블 이름을 써주거나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알려줘도 된다고. 여기 숫자라고도 써있죠.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판매 금액이 들어있는 열 숫자, 판매 금액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4 이렇게 써줘도 되고,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 이름을 이렇게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은 열 레이블 셀과 조건 아래의 셀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소속이 북부인 이렇게 조건을 아래에다 만들어 놨죠. 소속이 북부인. 자, 그러면 북부인 것만 뭐 1944, 11,856, 15,504, 19,608, 6,384만 더해 갖고 왔겠죠. 그러면 64,296이 소속이 북부인 거에 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200 단위 200까지만 반올림하면 얘가 300이 돼야 되겠죠. 라운드업 함수가 96을 반올림해서. 자, 그럼 요 숫자가 반올림이 되는 거니까 앞에 라운드업 함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라운드업 함수가 이 앞에 있어야 되니까 앞에 라운드업 함수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자, 라운드업 함수를 한번 함수 인수 마법사를 열어보면 이 넘버 값이 dsum이 구한 64,296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넘버 디지트의 자릿수가 올림하려는 자릿수 정수가 0이고 1의 자리, 10의 자리,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96을 올림해서 300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북부의 판매 금액은 64,3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표 2에서 사원별 1차, 2차, 3차 연수의 평균을 구해서 1, 2, 3차의 평균을 구해서 이 점수 평가표에 가서 이 평균을 가지고 평가를 구해오래요. 자, 만약에 평균이 70점 미만이면 D, 70점부터 80점 미만이면 C, 80점부터 90점 미만이면 B, 90점 이상이면 A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점수 평가표를 보시면 F열에 평균 점수가 들어있고 G열에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자, 평균을 가지고 평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가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가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컬,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VLOOKUP이나 HLOOKUP은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HLOOKUP,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VLOOKUP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자, VLOOKUP이나 HLOOKUP에 첫 열이나 첫 행에 있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VLOOKUP이니까 이 첫 열에 있는 게 평균이죠, 평균. 우리는 1, 2, 3차의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이 60점 되냐, 70점 되냐, 80점 되냐, 90점 되냐에 따라서 평가를 구해 와야 됩니다. 자,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자, 는 하시고 VLOOKUP 탭키 누르시고 FX 누르거나 컨트롤 A 누르시면 함수 인수 마법사가 나옵니다. 익숙하시면 뭐 함수 인수 마법사를 안 열고 하셔도 되겠지만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자, 이거 인수가 몇 개가 있는지,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네 번째 인수 뭘 쓰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함수 인수 마법사를 열어서 아래 있는 힌트, 오른쪽에 힌트를 보시면서 하시면 쉽게 함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VLOOKUP이 수평으로 돼 있는 거라 열 방향으로 찾는 거예요. 그 열 방향으로 찾으려면 표에 첫 번째 있는 값, 표에 천열에서 찾으려는 값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표의 천열에 찾으려는 값이 평균 점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민근의 1차, 2차, 3차 평균 점수를 가지고 가야지 평가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평균 점수는 에버리지 함수가 구해 와야 되겠죠. 그럼 에버리지 함수가 고민근의 1차, 2차, 우리는 첫 번째 데이터만 갖고 수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래는 그대로 첫 번째 수식을 세워서 자동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민근의 평균을 구하니까 67점, 47점, 여기 있는 점수가 뭔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평균이 58.3333이래요. 그럼 이 58.3333이면 평가가 D인 걸 찾아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커서 내려와서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 이 VLOOKUP의 테이블을 알려줘야 되겠죠. 찾으려는 표가 평균이 들어있는 0이 들어있는 데부터 평가가 들어있는 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평가가 들어있는 데까지의 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평균부터 평가가 들어있는데 표는 아래에 있는 평가를 찾을 때도 사용해야 되니까 F4 고정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고요. 컬럼 인덱스 넘버는 테이블 어레이 내에 열 번호로 값을 추출할 열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값을 추출할 열은 표의 천열에 평균이 들어있고 천열이 1열이죠. 그리고 평가가 두 번째 열에 들어있으니까 1열, 2열, 열 번호는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false를,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true. 근데 평균 점수는 여기서 첫 번째 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수가 없죠. 70점 미만, 80점 미만, 90점 미만 이렇게 찾는 거기 때문에 생략 또는 1을 써도 되고 true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1은 생략 가능한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0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D등급을 찾은 게 우리가 맞으니까 확인 눌러보시고, 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자, 요 검정 십자가 모양일 때 드래그 해주시면, 자, 두 번째 있는 요 남이는 C등급이래요. 자, 우리가 평균이 얼마인지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에버리지 함수를 마우스를 클릭하고 FX 눌러보시면 평균이 75예요. Vlookup 눌러보시면 75니까 C등급 찾아온 게 맞죠? 김만재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함수를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에 있는 FX 누르시면 그 함수로 들어오고 Vlookup 누르면 다시 Vlookup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누르면 다시 에버리지 함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찾으셔도 쉽게 틀린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표 3에서 1위 기록을 한 이 표 3에서 이 기록이 가장 빠른 1위 기록을 한 선수명을 여기에다 찾아 달래요. 참가번호, 선수명, 소속 시도가 들어있고 기록이 들어있는데 이 표에 이 기록이 가장 빠른 선수가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과 열이 만나는 곳에 있는 것을 찾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입니다. 행, 열이 만나는 곳에 있는, 그러니까 좌표값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는 게 인덱스 함수고, 매치 함수는 열 방향이나 행 방향의 위치 값을 찾아옵니다. 몇 번째 행이냐, 몇 번째 열이냐, 이렇게 위치 값을 찾을 때 매치 함수를 쓰고, 스몰은 가장 빠른, 아니면 두 번째 빠른, 세 번째 빠른, 이렇게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때 우리가 스몰 함수를 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록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는 건 스몰 함수가 찾아야 되는 거고, 가장 작은 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는 매치 함수가 찾아와야 되는 거겠죠. 그죠?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근데 그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의 이 행번호를 찾는 건 인덱스 함수가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 이 선수명을 찾아와야 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선수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답을 찾아오는 건 선수명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인덱스 함수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인덱스 함수로 시작을 하면, 자, 함수를 열으면 이렇게 인덱스 함수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어레이, 로 넘버, 컬럼 넘버 있는 걸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어레이의 배열이 이 표 3에 필드 이름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을 여기서부터 잴 거니까. 그렇죠? 참가 번호가 있는 데부터 이 표 전체를 일단 잡아주시고, 자, 요 중에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 선수를 찾아올 거니까 범위를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로 넘버는 기록이 몇 번째 있는지 찾을 거니까 이 기록이 가장 빠른 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 기록이 가장 빠른 거는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매치 함수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로 찾아달라고 해야 돼요. 매치 함수. 자, 매치 함수가 위치 값을 찾아오는 함수예요. 위치 값. 그럼 매치 함수가 찾아올 위치는 룩업 밸류, 어떤 값의 위치를 찾아와야 되는지 물어보죠. 찾으려는 값입니다. 룩업 밸류, 찾으려는 값은 기록이 가장 빠른 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스몰 함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찾아와야 돼요. 자, 그럼 스몰 함수가 이 기록 중에서 콤마 가장 빠르니까 1, 첫 번째로 빠른. 그렇죠? 스몰은 이렇게 어레이, 배열의 K번째로 빠른, 첫 번째로 빠른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시간은 이렇게 소수점으로 알려준다고 했어요.
함수 인수 마법사 안에서는 함수 안에서는 시간이 24시간이 1이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요 시간이 가장 빠른 거래요. 자, 그럼 루거 머레이는 이 시간을 어디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을지를 우리가 매치 함수가 찾게 해주려면 범위가 똑같은 곳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자, 그럼 이 기록에서 위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범위를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매치 타입은 이 기록이 들어있는 이 어레이의 배열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으면 1,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 자,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면 0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기록 중에 요 세 번째 있는 게 가장 빠른 기록이래요. 세 번째 있는 게 가장 빠른 기록. 그럼 인덱스에 로우 넘버는 찾은 거죠. 3. 그럼 컬럼 넘버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선수명이니까 이 어레이의 배열의 열 번호는 선수명은 다 두 번째 들어있죠. 하나, 둘. 그러니까 컬럼 넘버는 2가 되면 자, 이지영이 기록이 가장 빠른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위 기록을 한 선수는 이지영을 찾아왔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표 4에서 연령이 30대인 참가자의 가장 낮은 점수와 연령이 40대인 참가자의 가장 낮은 점수를 찾아서 연령이 30대 중 가장 낮은 점수, 연령이 40대 중 가장 낮은 점수 두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조건이 연령이 40대, 연령이 30대인 조건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일단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조건을 먼저 F32부터 G33까지 써놓으라고 했으니까 자, 연령이라는 이 조건을 필드 이름을 갖다 놓고 자, 연령이 30대인 거와 연령이 40대 연령이 40대인 거에 자, 조건을 이렇게 연령이 30대, 연령이 40대 직접 쓰셔도 되지만 오타 없이 써야지 오타가 하나라도 있으면 값을 못 구해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복사하시는 게 좀 안전하실 겁니다. 자, 두 개의 평균을 구해서 최소값을 구하래요. 연령이 30대와 40대의 최저 점수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에버리지 함수가 두 개의 평균을 구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가 평균을 구해주는데 자, 에버리지 함수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때는 넘버 1에다는 여기는 30대의 평균을 구해주고 여기는 40대의 평균을 구해주면 에버리지가 두 개의 평균을 구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dmin 함수가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잡아야 되는 거고 무조건 필드 이름이 들어가고 자, 필드도 점수니까 4라고 쓰시거나 점수 필드 이름을 쓰시거나 자, 조건은 30대 먼저 그러니까 30대 중에 가장 낮은 점수는 56이래요. 자, 그러면 40대는 다시 dmin 함수가 이 데이터베이스 목록 중에 점수 4라고 쓰셔도 되고 점수가 들어있는 필드명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이번에는 조건이 40대 자, 40대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낮은 점수는 88이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30대의 점수와 40대의 점수의 56과 88의 평균을 에버리지가 구해주겠죠. 확인. 30대와 40대의 평균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럼 표 5는 평가 결과를 자, 사원별 영어, 상식, 면접, 전공 점수 중 80점 미만인 과목이 80점 미만인 과목이 2개 이상이면 공백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합격. 80점 미만이 2개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2개 미만이 아니면 합격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 if로 구해서 80점 미만이 2개 이상 미만이냐라고 물어보고 미만이면 공백, 그렇지 않으면 합격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자, 합격인지 공백인지는 if 함수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은 count if로 count if 함수가 count if 추가해서 함수 인수 마법사 가서 추가해 오셔도 되고 직접 입력해서 수식 입력줄에 있는 count if를 클릭해도 이렇게 count if 함수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레인지 범위가 조건에 맞는지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니까 첫 번째 학생의 영어, 상식, 면접, 전공 점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77, 92, 80, 89점이고 조건은 80점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미만은 작다고 80이 됩니다. 자, 반드시 그 텍스트 형태의 조건입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텍스트 형태여야지 개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80점 미만인 게 80점은 안 들어가니까 1개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if문에서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함수 안에 함수를 추가하고 왔을 때는 첫 번째 함수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자, 개수를 구해서 조건이 미만이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80점 미만이 2개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2. 80점 미만인 게 2개 이상이면 공백. 얘는 공백. 그렇지 않으면 합격. 펄스에다가는 합격. 2개 미만이 아니니까 이 도연명은 합격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자, 80점 미만이 이렇게 2개 이상이 되면 공백이 되는 거고 없으니까 합격이 됐겠죠. 2개 이상이 되니까 공백이 된 거고 여기도 2개 이상이 되니까 공백이 됐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합격이 맞죠. 2개 이상 됐으니까 공백, 2개 이상 됐으니까 공백. 여기 하나니까 합격. 자, 그러면 맞게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분석 작업 1로 오셔서 분석 작업 1은 통합 문제가 됐네요. 자, 통합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첫 행과 왼쪽 열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첫 행은 명품백화점, 으뜸백화점, 서울백화점이 미리 써 있네요. 근데 왼쪽 열은 분명히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표 1, 2, 3에 대한 분명 중 크림과 향수에 대한 명품백화점, 으뜸백화점, 서울백화점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랬고 자, 함수는 평균인데 통합은 분명히 크림으로 끝나는 분명과 자, 여기 크림으로 끝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분명들을 보니까 여기 영양 크림도 있고 수분 크림도 있고 그죠? 그럼 영양 크림이건 수분 크림이건 크림으로 끝나는 그러면 앞에 어떤 글자가 있든 올 아스트리스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크림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수분 크림이건 영양 크림이건 크림으로 끝나는 그리고 향수 자, 향수는 다 향수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향수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분명히 크림으로 끝나고 향수인 거에 명품, 으뜸, 서울백화점의 평균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래요. 자, 그러면 데이터 통합할 표를 첫 행과 왼쪽 열을 같이 잡으시고 자, 데이터 탭에 가서 통합 함수는
평균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으로 바꿔놓으시고 참조 영역에 커서 놓고 첫 번째 1월 화장품 판매 현황에 자, 품명부터 첫 행과 왼쪽 열이 들어가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모든 참조 영역에 추가. 두 번째 2월도 품명부터 서울백화점까지 품명부터 첫 행과 왼쪽 열 다 드래그해서 추가. 3월도 품명부터 첫 행과 왼쪽 열을 다 드래그해서 추가. 자, 그리고 사용할 레이블도 첫 행과 왼쪽 열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지. 첫 행에 있는 이름과 왼쪽 열에 있는 이름에 맞춰서 통합을 해줍니다. 만약에 명품 백화점이 여기 써 있고 으뜸 백화점이 여기 써 있으면 으뜸이 일로 오고 명품이 여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맞는 걸로 데이터 통합을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 통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는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름 정의 먼저 해 주시고, 이름 정의가 꼭 있는지 보고, 이름 정의가 돼 있으면 이름 정의 먼저 해야지만 오류 없이 시나리오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름 정의가 어떤 걸 먼저 하라고 했는지 보시고, 결과 셀과 변경 셀에, 자, 그러면 신장률이 C11셀이, 자, 신장률로,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본 작업 2에서 이름 정의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C11셀의 이름이 신장률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 열에 있는 이름과 이름이 똑같으면 여기다 신장률이라고 써줘도 되는데, 왼쪽 열의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 때는, 오타 없이 만들 때는 이렇게 잡으시고, 수식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왼쪽 열 그대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름 신장률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신장률로 이름 정의가 됐습니다. 편하게 이름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 자, 총 예산 판매량은 F9셀의 이름이 총 예상 판매량, 얘도 얘랑 이름이 왼쪽 열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총 예산 판매량 이렇게 F9셀의 이름을 써도 되는데, 오타 없이 쓰려면 안전하게 얘랑 이름이 다르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총 예상 판매량 이름이 똑같고 공백도 없으니까, 자, 범위 잡으시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왼쪽 열 확인. 자, 그러면 총 예상 판매량 또 이름이 제대로 정의됐죠. 자, 잘못 만들었을 때는 이름 관리자에 가서 삭제하시고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됐으면 변경하려고 하는 셀이 C11셀, 신장률이 15%, 5% 이렇게 변경시킬 거니까, 자, 신장률이라는 셀을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서 추가 누르시고, 자, 시나리오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이 경기 호조 예상, 경기 호조 예상. 자, 그럼 변경 셀은 C11셀을 선택하고 왔으니까, 자, 설명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확인. 자, 그럼 신장률이 경기 호조 예상일 때는 15%, 0.25 이렇게 쓰셔도 되고 15%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추가. 다시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경기 불안 예상. 경기 불안 예상. 자, 변경셀 C12셀도 맞죠? 자, 그러면 다시 확인 눌러서 경기 불안 예상일 때는 5%.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0.05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5%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확인. 자, 경기 호조 예상, 경기 불안 예상 두 개 시나리오 만들었으면은 이제 요약 누르셔야 됩니다. 요약. 자, 요약 누르면 결과 셀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자, 요 결과 셀은 우리가 총 예산 판매량 F9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결과 셀이 F9셀이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F9셀이 그대로 선택되어 있으면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장률이라는 변경셀 이름 정의 우리가 한 거죠. 결과셀 총 예상 판매량. 우리가 결과셀도 이름 정의했죠. 경기 호주 예상, 경기 불안 예상, 시나리오 이름이고요. 현재 10%일 때 총 예상 판매량이 8,233이었어요. 그죠? 8,233이었는데 15%로 경기 호주 예상에서 신장률을 15%로 예상하면 총 예상 판매량이 8,596으로 늘어나고 경기 불안으로 신장률을 5%만 잡으면 7,849로 총 예상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나리오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지금 위치가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 하면 그대로 두고, 만약에 분석 작업 이 시트로 가라 그러면 뒤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지금은 분석 작업 이 시트 앞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매크로 작업. 자, 매크로도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오류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매크로를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단추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자, 우리가 평균 작업을 할 때 비주얼 베이직이 코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록 중지를 안 하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균이라는 매크로 기록을 하고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매크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하고 평균을 제가 잠깐 이렇게 구해 볼게요. 기록 중지.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이 비주얼 베이직에 이렇게 평균이라는 이런 매크로가 코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실수했던 것도 기록했죠. 그죠? 처음에는 합계 구했다가 다시 구했다. 이렇게 실수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서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러는 것도 다 기록을 하니까. 자, 그래서 기록을 잘못하셨을 때는 다시 매크로 눌러서 지금 잘못 만드는 매크로 이름, 뭐 평균이나 이런 거 만드신 거를 삭제를 하시고 다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실 건지 미리 머릿속으로 또는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개발 도구가 꺼내져 있어야 되고, 매크로 보안은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 사용으로 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뭐 홈에 있는 이 자동합계에 평균을 눌러 주셔도 되고, 수식에 있는 이 평균을 눌러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평균을 눌러 주셔도 되고, 또는 는 하고 에버리지 평균 통계 함수에 가서 에버리지 하고 해도 되고, 우리가 는 하고 에버리지 함수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셔도 되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쉬운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자동 합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자, 매크로 기록 누르고, 자, 매크로 이름은 평균. 자, 바로가기 키나 저장 위치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확인. 자,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 중이기 때문에 평균만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한꺼번에 구할 거예요. 그래서 F4부터 F10까지 범위 잡으시고, 홈이나 삽입에 있는 자동합계 옆에 있는 목록 단추에서 평균. 자, 그럼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을 한꺼번에 구했죠. B10까지.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기록 중지하셔야 됩니다.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를 누르셔도 되고,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를 눌러도 되고. 자, 그럼 비주얼 베이직에 얘만 깔끔하게 이렇게 평균이라는 매크로로 에버리지 평균을 구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록 중지 안 하면 지금 하는 것도 계속 기록을 하거든요. 반드시 기록 중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록 중지가 끝났으니까 얘는 지워 놓으셔도 되거든요. 기록 중지 했으니까. 이따가 요 단추가 실행하는지만 보면 되니까. 자, 요걸 실행시킬 단추를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로 자, 한번 실행이 되도록 설정을 해보래요. 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H4IO 영역에 생성해서 H5부터 H4부터 I5 영역에 생성해서 그럼 HI45 맞는지 보고 여기에다 생성해서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자, Alt키 누르고 셀에 딱 맞게 십자가로 그려주시면 자, H4부터 I5에 셀에 딱 붙죠. 마우스 띄면 이제 매크로 지정하라고 나오니까 평균을 매크로 이름에 지정시키고 그대로 확인. 자, 그럼 단추가 화면에 뜹니다. 그대로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빈셀 누르고 평균 누르면 평균 매크로가 나오죠. 자, 그럼 평균 매크로는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서식이라는 매크로는 A3부터 F3 요 부분에다 요 홈에 있는 요 채우기 요 노랑색 채우는 이걸 매크로로 기록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름은 서식이라고 짓고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 서식 확인. 자, 매크로 기록 중이니까 A3부터 F3까지 범위 잡고 홈 탭에 채우기 표준 색에 있는 노랑. 자, 빈셀 한번 눌러주고 상태 표시줄에서 기록 중지하시거나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하시거나 자, 기록 중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매크로를 실행시킬 단추는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를 H7에서 I8 여기에다가 배지 도형을 그려서 자, 삽입에 도형에 배지 자, Alt키 누르고 얘도 셀에 딱 맞게 그려서 자, 텍스트 서식이라고 이름 짓고 도형 오른쪽 마우스 살짝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서식 매크로 이름에 지정해주고 확인. 자, 얘도 자, 채우기를 없음으로 한 다음에 눌러봐야 되겠죠. 서식 채우기가 되니까 매크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차트 작업. 자, 차트는 수정하는 문제가 5문제가 나옵니다.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이렇게 됐으니까 자, 반드시 주어진 차트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차트랑 똑같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먼저 홈 쇼핑별로 2020년, 2023년 데이터만 지금 2020년, 2022년, 2023년 데이터가 홈 쇼핑별로 나와 있는데 2020년과 2023년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범위를 수정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2022년은 필요 없는 거니까 2022년이 조금 여기 보니까 여기 그린색이네요. 자, 그럼 요 그린색 계열만 클릭하고 딜리트. 자, 그러면 2022년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종류를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이네요. 확인. 자, 그 다음 차트 제목과 기본 세로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차트 제목 자,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클릭해서 위에 차트 제목에다가는 홈쇼핑별 매출 현황 홈쇼핑별 매출 현황 그리고 차트 요소에서 축 제목 자, 축 제목이 기본 가로 제목은 아래쪽에 없으니까 해제해 주시고 자, 기본 세로 제목만 있죠.
기본 세로 제목 오른쪽에 가서 금액, 자 그리고 기본 세로 제목 금액이 자, 방향이 그림과 같이 자, 금액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이 나옵니다. 끝에 있는 크기 및 속성 누르셔서 텍스트 방향 세로로, 자, 금액 방향 세로로 바꿔주시고 범례 서식을 이용해서 위치를 위쪽으로 배치시키시오 그랬으니까 범례 위치는 위쪽, 그럼 범례 위쪽으로 갔습니다. 자, 2023년 계열의 QS 요소에만 2023년은 요 자주색이고요. QS는 요 끝에 있는 거니까 자, 자주색 계열 한번 눌러주시고 QS 쇼핑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요 QS 요소만 선택이 됐죠. 여기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되도록 했으니까 데이터 차트 요소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 체크. 자, 레이블의 위치가 맞으면 그대로 두시고요.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은 색, 윤곽선, 자주, 강조, 4. 차트 영역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 맞으면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마우스 갖다 대서 색, 윤곽선, 자주, 강조, 4라고 써 있는 거 선택하시면 자 이제 차트를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수정이 됐는지 축 제목 범례 위쪽으로 가 있는지 레이블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도 완성이 됐으니까 2급 비용 합격 모의고사 2에도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